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장 초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락하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적극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9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선물 쪽에서의 매도 우위 그 폭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는 선물 쪽 순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장 상황을 잘 봐야 할 듯 싶고요. 또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가 또 한 번 급등했다는 소식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어제 증시가 1%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저가 매수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시청자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이쪽이 조금 더 먼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4%나 급락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90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이 있는 유통업종이 강하고 그밖에 은행과 철강 금속 업종에도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고유가 부담과 그리스발 악재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상승한 199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84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보합권 내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기관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오늘장 199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세 보여주면서 9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 규모 늘어나면서 853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 내 움직이면서 이 시각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9포인트 상승한 52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도 520포인트 지지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장중 517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하락물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10시 구간 이후로 개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초가로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11거래일째 매수세 보여주면서 64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1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80전 하락한 1117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8원으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락하면서 역의 환율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 앞둔 금통위의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0원대 후반을 횡보하면서 약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의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주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S조선해양이 3%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삼성전자는 80만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대형 IT주는 부진한 가운데 LED 관련주는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7거래일째 오르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루멘스 역시 5%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3%, RF텍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에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위아 상장 이후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내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만도가 오늘 2% 강세 보여주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위아도 3% 오르고 있고요. KB오토시스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산주입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수산주가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라 SG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 오르고 있고요. 동원수산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CJ 슈푸드와 한선기업도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 관련주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금값 시세가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관련 종목들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고려아연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성 엘컴테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KIC와 글로웍스도 1%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12포인트 오른 1992, 코스닥은 520선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빨간 불을 켜고 있는데요.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죠. HNBS의 김두영 팀장 그리고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종목 배틀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증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이어지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이틀째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몇몇 OECD 회원국들이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저점을 높여가는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두영 팀장님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쿼터러블 워칭데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시점이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3월물에 대한 매도 누적 부분이 선물 쪽에 대해서 파생시장으로 시장을 좀 뒤흔드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진정되는 기미가 좀 보였었고요. 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 상태도 호전되고 있다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심리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 이번 주에 만기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락 쪽에 대한 하방 포지션이 강하게 붙어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따른 또 다른 전략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선물 시장에서 어제 강한 매도로 일관했던 1조 규모 이상의 매도 부분이 돼서 선 매도 부분에서 신규 매물보다는 청산 매물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매도 청산으로 오늘 빠져나갈지 여부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확대될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거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면 만기에 돌입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풋옵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다시 한번 100억 규모 이상의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측면이 시장을 또다시 한번 역발상으로 반대급부로 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적으로 위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이 수급 쪽에서 변동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지수 상승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매도 누적 쪽으로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6월물로에 대해 롤오버가 어느 정도 규모가 확장되는지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지만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 3월 이번 만기가 지나고 한 중순점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급반등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희진 전문가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시장을 보신다면은 점차적으로 지지난주죠.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세와는 좀 확연하게 달라진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같이 하루에 1조 원 이상 투매를 보이는 그러한 현상과는 좀 많이 다른 또한 지금 기관 쪽에서도 오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점점 시장이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국채 만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악재나 그다음에 사우디나 쿠웨이트로의 시위가 이제 전이가 될 경우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리비아 사태로서 앞으로 이런 악재가 지속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도 지금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신다면은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받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3개월간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이렇다 조정을 받은 구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미국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양호한 조정 시점이다. 그다음 유가 상승을 빌미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현재 구간은 어느 정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는 일단 조정을 받을 만한 시기이고 우리가 큰 염려는 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리비아발 악재, 유가 급등의
시장이 어느 정도 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2포인트 오르면서 19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김대영 팀장님, 이제 증시가 서서히 상승을 한다면 이제는 바닥을 확인한 거니까 저가 매수에 동참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듯 싶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대략적으로 제가 지수를 분석하는 시점에서는 한 188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설정했을 때 현재 2001포인트에서 2005포인트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또다시 한번 70포인트 정도에 대한 지지 여력을 타진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이 이번 주에 한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서 안정화가 된다라면 다시 저가 메리트 부각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이 급반등이 연출되고 있을 때 중소형주를 비롯한 대형주까지 같이 동반 강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핑계를 댄다라면 낙폭과대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는 대형주 쪽으로의 매기를 한번 붙일 수 있는 관심을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가 거의 다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수 조정 시기에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대형주 쪽을 볼 때가 왔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네네. 맞죠? 예. 김정 팀장님 의견이셨고, 자, 홍희진 전문가 의견도 또 여쭤봐야겠죠.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제가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차례 급락 이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확인을 하고 지난번에 하락 이후에 이제 그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의 흐름을 만드는 구간에 지금 돌입을 해 있습니다. 1960에서 1970포인트가 대량의 매도로 이탈하지 않는 한 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확률이 높겠다. 쌍바닥의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김도영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점차 비중을 좀 확보해 나갈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유망 업종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겠죠. 은행주나 뭐 보험주보다는 개인적으로 은행주 쪽에 조금 더 상승 타격이 좀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동안에 주가 시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전기전자,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같은 또한 이제 서해반도체 같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은 주가 상승 시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상으로 봤을 때 1960 라인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강하게 이탈시키지 않는 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 전문가 건설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건설업종 지수가 가장 크게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예.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이 일어난 후에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안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좀 마무리되고 좀 그런 악재들의 영향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이 나올 때 일단은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가시는 게,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죠. 대응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악재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었을 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건설업종 중에서는 오늘도 지능기업 우선주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밖에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은 2%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조금 더 확인할 것들 확인하고 건설업종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지난주에는 3월 1일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두 분의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김도영 팀장님 포트에 일단 4가지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주 SL이 오늘도 3%나 급등을 합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8%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 더 오르면서 수익이 한 3% 정도 났고요. 삼성전기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도 종목은 없으시고요. 4가지 종목 홀딩하십니다. 자, 김대영 팀장님, 한 종목 AS를 좀 받아보죠. 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종목들에 대해서 포트 관리 운영 차원에서 향후 흐름을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L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 포트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게 무엇이다 라고 강력히 말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로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시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 부근에 대해서 바닥 다지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었고요. 한 단계 레벨업, 그 다음에 두 단계
2단계 레벨업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계속해서 연일 갱신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했을 때 견고하게 바닥 따지기가 매도 부분에 대해서 출현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일 때 우리가 1차 목표가는 22,000원 이미 도달한 상태고요. 2차 목표가가 25,850원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 더 레벨업 단계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 대비했을 때 좀 더 한 번쯤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수정 부분에 대해서 손절가 부분을 18,400원으로 수정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측면에 다행히도 일단은 손절 부분에 나가지 않았다는 측면에 중장기 측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업황 부분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증설됐던 물량에 대한 영업 드라이브가 가셔야된다는 시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21선에 올라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 거래량이 아직까지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파악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재차 다시 한번 시장이 살짝 눌리고 나온다면 재차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2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LNF 동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 측면이라는 거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린다면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제가 저점을 대략적으로 12만원대 부근에 분명히 강한 저점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측면에서 13만 9천원대 부근에 대해서 발생되어는 아무래도 매물대 부분보다는 단기 박스권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3만 9천원 돌파가 강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9천원 돌파일 때 거래량이 같이 동반 수반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가져간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였던 14만 4천원 부분까지 더 홀딩할 수 있다는 측면. 삼성전기 역시도 중장기 측면에서 매력 있는 지금 현재 가격대 선이다. 즉 신규로 진행하고 싶다라면 13만원 이하에서 매수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아무래도 네오이즈 게임즈 여러분들이 타사를 비롯해서 서울경제TV에서도 많이 언급됐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을 시작을 필두로 하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많은 전문가들과 패널 통해서 추천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박스권을 43,000원대 부분에서 48,000원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측면 대비했을 때 일단 이렇게 보셔야겠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패널들에게 말을 타고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손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재차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성향으로 나갔던 것들은 빠져나갔다라고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거래량이 지금 현재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강한 양봉수에선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지 동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중국과 해외, 베트남 쪽에서의 모멘텀이 기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49,000원까지 강력 홀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3,200원이라는 점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일단은 제가 다른 쪽 대비했을 때 많이 추천이 되어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까지는 이탈하지 않고 다시 견고하게 올라오고 있던 측면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이 기록이 됐었는데요. 오늘장 2.6% 다시 급등하면서 왜소한 가격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SL은 일단 목표가 25,850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LNF와 삼성전기는 중장기 투자 종목이라는 말씀,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함께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전문가 종목 배틀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홍희진 전문가도 역시 4가지 종목을 홀딩하고 계십니다. OCI가 오늘장 흐름도 좋습니다. 3%대로 오르면서 수익률이 10%를 넘어가고 있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 하이닉스는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대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좋더라고요. 3% 오르면서 이제 우리가 매수한 가격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홍희진 전문가는 오늘 한 종목을 매도하시는데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항공주들이 좀처럼 힘을 못 썼었는데 홍희진 전문가는 저가에 잡았었고요. 0.3% 정도 수익을 보고 차익 실현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홍희 전문가님, 네.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 일단 매도 종목인 아시아나항공을 왜 파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항공주 저가 매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객 수요가 증가를 하고 뭐 화물 수요도 증가를 한다고 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외국이나 기관의 양반 동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피하고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매도 처리를 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는 시점이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한 지금 그만큼 또 수요가 증가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마진율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에서 조금 과도한 좀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좀 아쉽지만 일단은 원칙대로 탄력이 좋지 않은 종목인 만큼 일단은 매도하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11,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그 상승세를 다시 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 구간이죠.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주가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다 할 그 주가의 반등을 보이지 못한 채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9,700원 구간이 바닥권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0원에 지속적으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차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매수에 가담해도 늦지 않겠다. 왜냐하면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확실한 바닥을 잡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상 좀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처리하고 좀 추이를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아시아나항공 왜 파시는지 말씀 들어봤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봐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오늘 그 아시아나항공 외에 지금 두 가지 좀 AS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이닉스랑 한진해운을 해드릴 텐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상승 대비 좀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아무래도 좀 투신권에서 지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주가에 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큰 추세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큰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고 상승 시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는 강하지 않고요. 예. 투신권에서만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27,000원대에 이탈이 없다면은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한진해운 제가 선생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 해운주 같은 경우는 그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늘 같은 경우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보신다면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뭐 벌크선 같은 경우는 BDI 지수라고 해서 BDI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락의 흐름을 보여왔지만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금 3년 이내에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운임 지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운임지수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유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수요도 지금 그에 따라서 좀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손절가 34,0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인 홀딩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설정하지 않고 손절가를 좀 중요하게 여겨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전문가 포트에 있는 하이닉스, 오늘 문자로 하이닉스를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매수 타임이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일단은 27,000원 선을 매도가로 결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 AS를 받아봤고요. 오늘은 신규 종목은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하셔서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이 같은 시간에 전문가의 말씀 잘 한번 귀 기울이시고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려야겠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오늘 먼저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plus.cntv.co.kr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유하신 종목 상담받기 어려워서 속상하셨다고요? 서울경제TV가 센플러스와 함께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센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클릭해보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판 댓글로 남겨주시면 끝! 궁금한 투자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센플러스 와글와글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수익률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대한통운인데요. 대한통운을 11만 1,900원에 20% 갖고 계신 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M&A 본격화를 앞두고 찰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대한통운의 주가가 6% 조정을 받았었고 오늘은 보합권에 걸려 있는데요. 장중에는 1% 이상 주가가 더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약발이 이제 다 다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대형 M&A 부분에 호재가 발생되고 있는 약발이 다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로 흐름을 본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조금 연출이 좀 됐었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홀딩을 먼저 결과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 특히 증권사 쪽에서의 매도가 조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도가 연출이 좀 되고 있었는데요. 그 대비했을 때 포스코를 비롯해서 롯데와 CJ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인수참여전 그리고 최근 들어선 DHL에서도 인수참여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 부분 이제 곧 결과가 임박하고 있다는 시점 부분에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표현대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74,000원대 부근에서 99,000원대 부근까지 등배 구간 속에서 다시 한번 125,000원까지 강한 상승을 모멘텀을 좀 실었습니다. 이때 M&A 이슈로 좀 실어줬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본다라면 저점 부근이었던 99,000원대 부근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를 하려는 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 편하게 쉽게 다 지우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본다라면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발생되었던 단기적인 고점 부분, 그 부분에서 강한 랠리 이후에 다시 재차 내려오는 시점에서 바로 이 가격대에 대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는 형국, 그 부분에 대비했을 때 어제 강한 매도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웠던 측면에 했을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봤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고 재차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9,000원에 대한 강한 거래량 수반과 함께 매도가 출회되지 않는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더 홀딩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매수하셨던 11만 9,00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125,000원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타진해봐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최근의 흐름 시장 대비했을 때 경고하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급락해서 염려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대한통운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영원무역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800원의 비중은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현재 수익 구간인데 언제쯤 매도하면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영원무역을 1,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11,800원입니다. 헌데 지난 달이었나요? 주가가 12,500원 선까지 올라와서 횡보 구간을 보였었거든요. 이 구간에서 방향을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영원무역은 아래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수익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11,800원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횡보를 보이다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틀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의 힘이 좀 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시장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는 의견이 조금 의견을 드린다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바닥을 지지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턴을 해서 추세가 다시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제시차 주가는 다시 한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비중이 상당히 좀 크세요. 지금 매수 가격은 1,800원으로서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시지만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는 여기서 좀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상승 추세가 좀 나오는 시점 21선, 단기적으로 21선 안착을 하고 추가적으로 12,500원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좀 비싸게 사시더라도 확실한 구간에서 비중을 더 싣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11,80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일단은 물량을 더 신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고 나서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지분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주가 흐름상 21선 안착을 하고 12,500원에 본격적인 안착이 있다면은 그때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이 아니죠. 일단은 수익을 보시고 파시는 가격 중에 한 1,300원 이탈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1,300원 이탈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 전문가님, 네. 영원무역은 생산 기반을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지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을 시작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도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가요?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면화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가를 시키지 못한다면은 매출은 뭐 나오겠지만 마진율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러한 측면이 우려가 된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먼저 수급적으로 악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일단 적절한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우려한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업무역 작년 실적은 참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 네페스 봐드리겠습니다. 네페스를 18,7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요. 비중은 적지만 예, 조금 수익이 났습니다. 감사하고 또 증시전략센터 도움 많이 받고 계시다고 감사의 문자를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비모레 후공정 업체 쪽에 대해서 강한 매기가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공정 다음에 후공정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강력한 모멘텀을 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자회사 네페스 PT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애플 쪽에 대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점에 긍정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시점은 긍정적이지만요. 기관이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조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그 측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락하는 우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부분이 발생되고 있었죠. 이런 측면을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힘들이 이 부분에 가격 이격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었다는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되면서부터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서 해서 거래량 수반되면서 고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형국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이 측면에서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데요. 18,700원에서 좀 더 비중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재 비중 적절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분에 대해서 돌파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고요. 비머리 업종 같은 경우 올해 분명히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다는 시점, 새로운 시장 도약으로까지 보셔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IT 중소형 업종에도 몰리고 있잖아요. 네. 네페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랩패스 봐드렸고요. 자, 코스피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현재 1997포인트. 이 정도 상승 가도를 달린다면 장 막판에 2000선 회복도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 팔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로 돌아섰고 한 800계약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급락을 보이면서 증권주들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었는데 증권주 상담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그라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고요. HMC 투자증권을 23,300원에 비중은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한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시다고요. 언제까지 갖고 있으면 매수가 도달하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진짜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매수가를 도달할지 맞춘다는 것은 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기 때문에 가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수 상승이 아닐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 주가 하락이 조금 강하게 나왔지만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지수가 강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는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주가가 지수에 따라서 한 차례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의미 있는 뭐 지수대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00선에 그 정확한 안착이 있다면은 좀 3번 상승 탄력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현재로서는 지수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만 원 구간이죠. 2만 원 구간에 지난 전저점 구간을 다시 한번 재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전체 안정화가 돼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은 좀 크시고 매수 가격도 높으신 상태이지만 현재 구간 비중 줄이지 않고 일단 2만 원 이탈시는 전량 매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지수의 방향성 2000포인트 안착을 좀 지켜보시고 그 구간에서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나서 좀 다시 진단해 봐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중에서 HMC 투자증권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은행주, 금융주 중에서 한국금융지주 문의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한국금융지주를 43,000원에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어제 매수를 했는데 투자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수익 볼 수 있겠습니까?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투자 전략 일단 3개월 안에 만약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다면 적절한 시기였다. 그리고 어제 매수 시점은 아주 적절하셨다라고 먼저 칭찬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도 양호한 측면이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서 밸류자산 운용까지 안정적인 탄탄적인 금융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격적인 리스크, 하이리스크 쪽에 감안되어 있는 아무래도 증권주 쪽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3월 결산법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배당 성격에서도 매수가 지금 현재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서 지금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차트를 모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 달에 발생되었던 4만 원 돌파 여부가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시 재차 주가가 하락 쪽으로 해서 발생이 좀 되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던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다시 재차 레벨업 21선에 대한 강한 돌파 세기에 발생됐던 시점이 바로 주가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들의 수렴 패턴이 언급되면서부터 강하게 돌파를 해서 4만 원대를 안착을 하면서 강한 매기로 올라왔던데요. 요 최근 들어서 하락됐던 측면이 바로 4만 원대 고 지지하려는 힘들이 강하게 연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한 음봉으로 시작해 강한 음봉을 만들었던 날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매기가 붙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지난 고점 부근을 저점으로 만들었던 4만 원대 가격대를 강하게 지지하려고 하는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렴 패턴으로 다시 한번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채차 한번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48,000원대로 1차로 한번 잡아보시면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 만에 주당 850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도 1.6%면 시장 대비해서도 그래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국금융주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옴니 시스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직접 글을 올리신다고 하셨고 2,49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원금 회수가 가능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옴니 시스템은 홍희진 전문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상당히 강하지 못하고요.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량만 증가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을 너무 챙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흐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안 좋아질 경우는 일단은 손절을 각오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에 편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테마주예요. 하지만 뭐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뭐 감소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으로 볼 때는 오랫동안 갖고 있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61선에 대한 지금 그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 61선보다 조금 더 빠른 이평선이죠. 21선에 대한 저항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로서 2260원에 대한 이탈이 있다면은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 2260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종가상 오늘 2450원 고점 부근에 일단 안착이 되지 못한다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나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주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코스피는 이제 2000포인트를 1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39,700원에 15% 3255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은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계신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업황 호조를 점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 쪽에 특색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플라트 사업 쪽의 부분에 강한 관점이 있고요. 거기에 또한 좀 더 중공업 테마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붙고 있는 드리십 고부가가치가 강점이 있죠. 또한 초대형 컨테이너 선과 LNG 선전에 대한 발주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공업주들이 강하게 언론 플레이 속에서 강하게 이탈이 좀 발생되었는데 이제 그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하락했던 부분에 지수 급락 부분에서 발생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려해야 될 시점이 발생이 좀 되었었는데요.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매도 부분에 대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시점이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완벽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시점에서 바닥 다지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수반되지 않는 측면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도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시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저항대 부분인 39,000원에서 42,000원 사이 부분에 저항대 매물 소화가 한번 필요하는데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면 재차 한번 눌리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난다라면 재차 직전 고점 부분까지 45,900원까지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 봤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무료 문자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일양약품을 봐드리겠습니다. 8127님께서 일양약품을 17,8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이 주가가 내려가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었잖아요, 홍희진 전문가님. 네네. 예. 일단 유상증자 가격이 15,000원 지금 초반대로 지금 잡혀서 지금 확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의 흐름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유증 가격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좀 지지선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손실폭이 크시고 일단 비중은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신 상황이십니다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바닥을 다진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000원까지의 하락을 염두를 해 두신 다음에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주가가 안정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중을 10% 정도 뭐 추가 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15,000원 부근에서의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에 좀 가담을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일단 손절보다는 일단 좀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다려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일양약품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와글와글 게시판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한성기업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성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 전파사항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920원 4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슬픕니다 하셨는데 오늘 한성기업이 벌써 10% 급등을 보이면서 매수한 가격은 회복이 됐어요. 네, 예.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 특히 PC 플레이션이란 테마를 조금 언론에서 만들었던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최근 들어서 조류독감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 수혜를 수산업들이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를 만들어내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 증권사에서 PC 플레이션, 입에도 잘 붙지 않네요. 그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 대비했을 때 일단은 11,200원대 부근에서 12,000원대 부근이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 왜냐면 11,200원에 최초에 만들어지고 있던 바닥 다지기 형국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테마의 특성만 재차 한번 밀리면서 9,300원대까지 하락 이탈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재차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점이 테마로 강한 상승으로 상한가 안착을 이후에 재차 다시 올라갔던 힘이 테마보다는 차익 매물들이 단기 매물 소화를 과정을 거쳤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한가 직전까지 직행을 하고 난 뒤에 바닥 따지기를 이루어지고 오늘 다시 한번 강한 매기가 붙는데요. 이런 테마의 성격상 우리가 12,000원 돌파 여부,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이 지금 11,950원으로 잡히는데요. 이 부분에 오늘 종가까지 매물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차익 매물이 없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일단 비중 부분에 40%가 때문에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12,000원대 구간에서 비중을 20% 정도 축소를 하시고 또다시 1차 목표로 다시 한번 테마가 붙어서 강하게 간다라면 13,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매도로 나올 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강한 음봉을 만들 때는 너무 우리가 테마여도 우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견디셔서 수익 구간에 들어오셨으니까요. 12,000원대 부분, 그 부분 소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가 마지막으로 11,300원을 지지하는 것이 좀 더 강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급등주 대응하는 방법 얘기 들어봤고요. 12,000원 선에서는 일단 챙길 건 챙기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루멘스 봐드리겠습니다.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요. 봉봉, 따봉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1,1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조언 좀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홍희수 전문가님. 네. 좀 전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이제 봐도 괜찮겠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루멘스도 LED 관련된데 어떻게 이 종목은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ED 테마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 반도체나 삼성전기, 그다음에 루멘스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LED 테마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마가 조금 더 부각될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수요적인 측면에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지속적인 수급 유입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틀에서 보신다면은 그동안의 주가는 한 차례 이제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다지고 나서 상승 전환을 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얼마 전에 주가가 급등이 일어나면서 주가의 거래량이 같이 실리면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선두 주체로는 기관 쪽에서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21선에 대한 안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권은 10,000원대 초반, 1,500원 구간까지 저항권으로 잡혀있긴 하지만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저는 21선 가격이죠. 9,800원에 이탈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주가는 1,500원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8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난 전고점 1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루멘스까지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NBS의 김두영 팀장 그리고 홍희진 전무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무료 문자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부터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